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현금 없는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카드나 휴대전화만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이 현금이 가장 아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주전부리죠. 붕어빵과 호떡, 군고구마를 봤을 때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어떤 디저트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이 특별한 맛의 비법. 아마도 어릴 때부터 먹어온 추억이겠죠. 박혜영 리포터 오늘 어떤 곳 다녀왔나요? 네, 이 겨울이 오면 붕어빵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곳이 당연히 있겠죠. 그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대전 원도심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뭐 노잼 도시? 빵의 도시? 아니죠. 대전은 노잼 도시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원도심 여행 떠나볼까요? 고고싱!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은 알면 할수록 궁금하고 재미있는 도시 대전. 지금부터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 대전은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랍니다. 그 대전역 가까이에 왔다면 이곳을 꼭 들려보세요. 뭔가 이 미래 세계에 온 것도 같고 어느 박사님의 연구소 같기도 한데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끔돌이가 있네요. 대전하면 역시 끔돌이죠. 근데 이거 뭘로 만든 거지? 이야, 잘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2017년도에 그 폐가 버려져 있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전 최초의 동사무소 자리래요. 중앙동사무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의미도 있지만 여기를 갤러리로 한번 활용해봐야겠다 싶어서 저희 작가님들하고 그 폐자재를 이용해서 작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어우, 이 불꽃 튀는 현장 저 깜짝 놀랐잖아요. 잠시만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작품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건데요. 좀 부서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 원래 저기 모탑 펌프 수리하고 하는데 원동에 이런 거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거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거거든요. 철공소 장인과 젊은 예술가의 콜라보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실력 어떤가요? 멋있죠? 벌써 전시도 3번이나 하셨대요. 그동안은 철공소에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주민들의 삶에 예술이 함께 어우러졌는데요. 기술이 예술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청춘의 봄날이 펼쳐졌습니다. 버리면 쓰레기였던 폐자재도 뚝딱뚝딱 손길이 닿으니 생명을 얻고 감성 돋는 작품으로 거리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변화, 마을 주민 모두 함께한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의미가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벌써 예술 작품이 막 냄새가 나요, 냄새가. 안녕하세요. 아까 밖에서 보는 그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림에. 네. 22살 때부터 여기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이 고물상으로 갖다 줄 걸 그걸로 그냥 이거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요상한 작품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걷다 보니까요, 눈 호강하고 가거든요, 아버님. 네, 그러세요. 앞으로도 쭉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걷기 좋은 길, 애환이 녹아있고 미소가 함께 어우러져 보면 볼수록 그 다음 골목이 궁금해집니다. 이야,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추억에 지금 젖어 들어가고 있는데 LP판 저 진짜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말로 만들었던 투투. 이때부터 LP판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봐요. 이 안에 좋은 음악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음반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 가게 운영하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LP판은 롱 플레잉 레코드의 약자로 분당 33회 회전을 하며 음악이 나오는데요.
듣고 싶은 LP판을 찾아 턴테이블에 올리고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듣는다는 점이 새로우면서도 또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LP로 된 음악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것 같거든요. LP는 가슴으로 듣는 음악이고 네. CD라든지 컴퓨터 음악은 귀로 듣는데 머리가 아프죠. 어쩐지 제 가슴을 막 울렸거든요. 네. 더 울리고 싶어요. 아.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이 재즈를 듣고 싶은 날이에요. 저랑 분위기 너무 잘 어울리죠?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와, 너무 좋아요. 이게 컴퓨터로 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뭔가 지지직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소리골에 먼지가 껴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요. 사실 이 LP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 좀 옛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것도 많은데요. 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LP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요. 와우! 21세기 핫한 음악을 이렇게 턴테이블을 통해 들으니 또 색다르죠? 이거 지금 컴퓨터 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LP로 듣는 거잖아요. 와, 진짜 요즘으로도 이렇게 LP가 나오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BTS 오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신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찾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는 더 많은 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LP판을 구하러 전국에 오는 이유, 이곳을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 이렇게 많은 LP판 어떻게 모으셨나요? 먼저 운영하시던 선장님이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나를 주려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사진은 있는데. 사실 혹시 저분이세요? 네, LP판을 사러 왔다가 이 사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음악을 몰라서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도 못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조금 아니까 저한테는 오아시스죠. 이곳이 예. 오아시스. 또 이렇게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직접 내려주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말이죠.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시장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구경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취미가 또 독서잖아요. 이렇게 책이 많은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와, 아니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무슨 책의 도시 이런 느낌인데.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여기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서점이에요? 네, 선생님이. 아니 저는요 서점에 이렇게 밖에 책을 쌓아놓는 서점은 처음 봤거든요.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년 됐죠. 50년이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딱 책 이름 말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아하, 알겠습니다. 저 봐주지 않아요. 자, 사장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 예. 오, 벌써 아, 알고. 네. 오! 야! 와, 진짜 찾으셨네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찾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운영한 지 5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일 저 일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 문헌적으로 고찰을 하잖아요. 네. 고찰을 할 때 아주 희귀한 이 책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찾아줬을 때 그때가 제일로 행복하고 서로 흐뭇합니다. 반세기를 넘게 한결같이 지켜온 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만큼은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밖에서 날도 추운데 앉아 계시면 뭐 힘들지는 않으세요? 예, 이거는 아주 행복합니다. 필요한 책을 원할 때 제가 찾아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흐뭇해요. 그래서 춥지 않고 아주 저는 좋습니다. 시장은 물건이 아닌 추억을 파는 곳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추억을 가득 담아갑니다. 원도심을 구석구석 여행하고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프네요, 배가.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냄새.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원도심 여행을 하다가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왔거든요. 예.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냄새에 이끌려서 왔어요. 네. 이거 뭐예요? 연탄불에다가 석쇠로 해가지고 이 불고기 양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탄불에다 석쇠로 굽는 거예요. 기름 쫙 빼가지고서 구우니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 보기만 해도 막 침이 고이는데 네. 여기 몇 년 된 건가요? 57년 됐어요. 57년이요? 예, 그 역사를 자랑하는 게 연탄불도 그러지만 돌테이블. 아니 사장님, 네. 근데 57년 됐다고 치기에는 너무 젊으신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엄마가 57년 동안 하셨어요. 이제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뭐 일이 있으셔서 어디 가시면 제가 잠깐씩 와서 도와주다가 이제 제 엄마 연세 드시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57년의 역사를 이어온 손맛을 어머니와 꼭 닮은 따님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는 스승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57년 동안이나 이어오셨잖아요. 예. 단골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많아요. 연애할 때 왔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아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이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또 애기를 낳아가지고 또 오고. 지금 그래요. 와, 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3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간장 소스가 비법 소스예요.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진짜 딸도 모른다는 그 비법 소스예요. 아니 잠깐만요. 진짜 딸도 모르세요?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줬죠. 이 불향이 확 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해. 기름이 다 빠졌어요. 예. 거기다가 이 비법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이거든요. 예. 정말 대를 이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근데 세월의 흔적을 여기 테이블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57년 된 스테이블. 이야, 얘를 엎고서 저기서 이거 고기를 굴 때 그 연기하고 가스 냄새 안 맡게 하려고 나는 맡아도 애기는 못 맡게 하려고 이렇게 연기가 이쪽으로 나면은 이렇게 돌리고 이쪽으로 나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까지 장사를 해나갔거든요. 더 이상 말 못하겠다. 목이 매일나 그래서 말 못하겠네. 고기 굽고 그냥 그거 장사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힘들구나. 저도 어떻게.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대전 원도심 여행 즐거우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 네, 박혜영 리포터가 이번에는 대전 원도심 곳곳에 있는 보석 같은 곳들을 다녀왔네요. 청춘을 다 바친 철공소부터 또 LP 음악이 가득했던 곳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오래도록 지켜온 책방, 역사의 맛이 스며든 연탄구이까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진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혜영 리포터 그래서 네. LP판은 산 거예요?
아, 제가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턴테이블이 없어서 아쉽게 구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슴을 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취미가 또 독서잖아요. 자, 그쵸. 그래서 그날 책을 또 구매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철공소 작품들 있죠. 네네. 그것도 너무 멋있어서요. 정말 여러모로 만족할 만한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원도심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원도심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두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10여 년 동안 그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 함께 도시 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구 석교동 가능골 등잔빌면에서 태어나 1977년 청년 때부터 원동 모터펌프 제작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1988년에 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장가도 가고 자식들도 키워 지금은 이쁜 손주, 손녀를 본 45년 차 청도 주민 남용길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5년 차 무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공공미술과 철공소 한 번에 딱 떠오르는 그런 조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공공미술이 뭔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일반적으로 미술하면은 특수한 분들, 그 분들의 좀 전유물이었다면 공공미술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요즘에 도시에 가면 조형물도 볼 수 있고 네. 벽화도 볼 수 있고 좀 특색 있는 뭐 아트 벤치나 그러니까 시설물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부터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거고요. 지금 특수하게 예를 들어 감천마을이라든지 동피랑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마을들은 이제 특수성을 공공미술이라는 옷을 입혀서 프로그램화한 그런 마을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덕분에 마을의 벽화도 그려지고 또 다양한 조형물도 세워지면서 볼거리도 많아지는 거네요. 남윤길 선생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예, 제가 40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고장난 거 고쳐달라는 사람들만 많았고 네. 예술가를 본 적도 없죠. 그렇죠. 전시회 같은 걸 한번 가보지도 않았을까요? 처음엔 예술가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생소했고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왔나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던 원동이 뭔가 변화라고 그러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도 되더라고요. 예, 생소하셨지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황 대표님, 원동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저탄소 운동부터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그 환경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저희도 첫 번째로 그 문화예술에서 환경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품을 할 때도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 폐기물 재활용을 거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거를 산업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폐기물도 그 정크아트라는 이름으로 고물상에서 다시 사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원동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폐기물들이 계속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무언가를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두 번째는 그 모든 도시가 지금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의 공폐가나 공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입주해 있는 그 무궁화 갤러리라는 곳이 대전의 최초의 동사무소 자리예요. 굉장히 오래된. 근데 여기도 역시 폐가로 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저희가 그 갤러리로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실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공실이 없을 정도로 네. 젊은 기업가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그리고 나가셨던 철공소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폐철로 만든 작품들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남용기 선생님께서 그 꿈돌이도 만드셨잖아요. 그거 예.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 감탄했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반응도 조금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선생님? 예, 제가 3년 전부터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작가들이 같이 해보자고 자꾸 오더라고요. 고철로 뭘 할 수 있나 했더니 작가들이 우리 가게에 쌓아놓은 폐철을 이것저것 꺼내서 조합하고 붙여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작은 작품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간판도 만들고 지금 꿈돌이도 만들게 된 거죠. 예. 몇 번 만들어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꿈돌이는 황 대표님께서 어느 날 와서 서울에서 도시재생 박람회를 하는데 네. 대전시 대표 작품으로 보낸다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머리나 몸통 만드는데 딱 맞는 게 없으니 고물들을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들었죠. 네. 그랬더니 동네 다른 청소 동료들이 와서 붙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손수도 두고 재밌었어요. 예. 재밌게 만드신 것 같고 손재주도 있으신데 감각까지 좋으셔서 이렇게 멋진 꿈돌이 작품이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철공소 선생님들과 젊은 작가들이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은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 황 대표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드셨나요? 솔직히요. 네. 제일 첫 번째 현실적으로는 주차 문제가 이제 컸어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러게요. 가게들이 다 조그맣다 보니까 내 앞에 내 차 대고 이제 다른 데다 두기가 조금 그리고 손님들이 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시비가 좀 붙다가요. 네. 지금은 우리 마을만에 좀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 시간대, 저 시간대, 황 대표가 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주차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자꾸 하니까 아버님들께서 이 마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관공서는 아닌데 네. 왜 CCTV가 없니?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여기 폐기물이 막 쌓여 있다. 이거 언제 치울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좀 많이 난감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행정의 그 소통 역할을 하면서 네.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와, 다행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으셨던 것 같지만 또 잘 해결을 슬기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이렇게 프로젝트 하시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떠올려 보신다면 언제셨어요? 감동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희가 17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상태긴 하지만 저희가 18년도부터 그 선진지 견학을 지방에서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도시재생이 잘 된 사례인데 그 버스 2대가 대절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공소 아버님들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죠. 이제 도슨트, 전문 용어로 도슨트라고 하는데 아버님들한테 나중에는 시나리오를 써서 드리고 이제 그 당번이 2분이 생기셨는데 네. 한 분께서 전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너무 떨려서. 너무 설레어서. 네네. 한 번도 누구 앞에서 강의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학생들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마을을 설명해야 되고 인솔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한 번, 2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갤러리서부터 인솔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우,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철공소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싶은데, 우리 남영길 선생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난 뒤에 원동이 가장 크게 변한 건 뭘까요? 이 동네가 예전엔 밤에 철공소 문을 닫으면 캄캄해서 무섭고 위험한 동네였어요. 네. 빈집도 많고 구석진 곳이 또 많아요. 길은 지저분하지, 도로는 울퉁불퉁하지, 주차난에 길도 좁지. 네. 그러다 보니 노상방뇨하는 사람부터 도둑이나 강도도 자주 들었던 동네예요. 점점 지저분해지기만 했는데 프로젝트를 한다고 몇 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어있는 상가도 다 차고 폐가도 쓰레기 다 치웠어요. 네. 벽도 세워서 작품도 하나, 녹슨 철문에 그림도 그리고 가게 쌓은 폐철을 모아서 조각품도 만들어 놓으면서 작품 안에 조명도 넣으니까 우선 이 뒷골목이 밤길에도 밝아지고 네. 길 전체가 깨끗해졌어요. 도둑이나 강도도 없어졌을 거예요. 예. 사건이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요. 아니, 원동이 정말 환하게 밝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원동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황 대표님부터요. 네. 너무 크게 공공미술 도시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오시지는 말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여기 아버님들이 하나가 돼서 원도심을 지키고 있다라고 네.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공존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무분별한 도시 계획보다는 도시 재생을 잘 행정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남 선생님 어떤 예, 말씀 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원 도심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삶의 터전이 지켜지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원도심 말씀하신 네, 그런 원동이 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U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